새 집을 분양받아 들어갔다 난데없이 정부로부터 처분 명령을 받게 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최근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했다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공공 재개발 사업 때문입니다. 먼저 전효성 기자입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난해 실거주를 위해 분양받은 빌라가 현금 청산이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겁니다. 사건은 A씨의 빌라가 있는 동작구 본동이 지난달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 3월 말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권리산정일을 지난해 9월 21일로 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21일 이전에 준공된 빌라는 새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지만 그 이후에 지은 건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A씨가 지난해 6월에 분양받은 빌라가 9월까지 준공이 안 된 상황. 해당 후보지가 공공재개발이 추진되면 현금을 받고 집을 처분해야 합니다. 공공재개발이 된다는 게 제가 원래부터 알았으면 사전에 거의 들어가지도 않았죠. 근데 그런 것도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사이에 집을 샀는데 나가라고 쫓아내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불합리하고. 재개발 지역에서 권리 산정일을 두는 건 여러 개의 분양권을 노리고 새 건물을 짓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구축 빌라는 언제 사고 팔든 분양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신축 빌라는 권리 산정일 전에 준공돼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 산정일은 해당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시점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1월과 3월 공공재개발 사업지역을 발표하며 권리 산정일을 지난해 9월로 앞당겼습니다. 투기 세력의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데 A씨처럼 새 빌라를 계약한 사람은 속절없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동작구 본동이 공공재개발이 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던 A씨는 이 지역에서 새 빌라를 분양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분 쪼개기 투기꾼이 됐습니다. 현금 청산 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빌라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사실상 헐값에 집을 처분하게 된 A씨는 서울시가 건축을 허가해준 만큼 지난해 9월 21일 이전에 착공한 빌라는 현금 청산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제가 산 집 거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거주하려고 아껴둔 돈으로 들어온 건데 쫓겨나야 된다니까 진짜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 있어요 지금.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이처럼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매입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는 법대로 하자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을 편다면서 되려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김원규 기자입니다. 졸지에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 A씨. 해당 지자체인 서울시 태도에 더욱 화가 납니다. 불복하면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하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월 11일 날 저희가 이제 공고를 했어요. 그건 큰 원칙이잖아요. 호소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원칙이고 법령에서 그렇게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실제 현행법상 권리 산정 시기를 지정하는 건 서울시 권한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사안입니다. 때문에 현금 청산 대상자들은 손해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금 청산 금액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살지는 못하게 되더라도 현금 청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보상 부분이 조금 자기가 실제로 이제 지급했던 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소송으로 증액 청구 소송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피해자를 향해 내일이라도 당장 강남, 명동 등을 후보지로 지정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별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추후 현금 청산 논란이 더 지속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물망에 오른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의 후보지만 총 101곳. 여기에 이사 대책 이후 공공주도 정비 사업지에 집을 산 매수자들 역시 입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걸리는 사례가 발생할수록 주민 동의가 필요한 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공기업들이 이런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수행할 수 있을까, 한번 믿고 맡겨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상당 부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이란 목적으로 추진된 공공주도 주택 공급 대책. 속도를 내면 낼수록 주거 불안정이라는 원성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네, 이번 공공재개발 피해 논란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부동산부 전효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네, 공공재개발이 발표되기 전에 이제 새 빌라를 샀는데 나중에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현금 청산을 당했다. 그러니까 분양권을 안 주고 나가라고 했다라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네. 현금 청산 기준이 되는 시점을 좀 왜 이렇게 꼭 앞당겨서야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뭐 미리 시점을 잡지 않고 그 지역을 재개발하겠다라는 발표하는 그 시점부터 뭐 앞으로 집을 새로 지어도 분양권 안 줍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논란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공공재개발이 공모를 중심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과거 일정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부는 지난해 5월 공공재개발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21일부터 공공재개발을 어디서 추진할지 공모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모 과정 중에서 공공재개발 지역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차가 있어서 이 사이에 투기꾼들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계산이었습니다. 예. 또 공모 과정에서 재개발 지정과 관련한 정보가 새어 나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권리 산정일을 공모 기준일인 9월 21일까지 약 6개월 정도 앞당긴 셈입니다. 예. 문제는 A씨처럼 이렇게 신축 빌라를 구입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어디가 공공재개발이 될지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빌라를 계약했는데 하루아침에 현금 청산 대상이 됐다고 하니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일 텐데요. 때문에 A씨는 과거 서울시가 건축 허가를 내준 만큼 9월 21일 전에 짓기 시작한 빌라만큼은 현금 청산 대상에서 제외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금 청산을 당할 때 뭐 금액이라도 좀 잘 쳐주면은 좀 덜 억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상은 제대로 받는 겁니까? 이사도 가야 되고 또 나중에 새 집도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이사비 같은 거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보상 가격도 일반적인 시세 그리고 본인이 구매했던 분양가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 청산은 보통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산정이 되는데요. 예. 빌라는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크게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율을 곱하더라도 시세에 못 미칠 확률이 높은 겁니다.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의 집을 정부가 이렇게 강제로 청산하고 거기서 보상도 제대로 안 해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재산권 침해 논란 나올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A씨 역시 본인의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본인 재산을 침해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정부는 주어진 기준대로 적절하게 보상을 했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월 4일 발표된 이사대책 당시에도 주택 우선 공급권을 둘러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때도 정부는 수차례 현금 청산 방침은 정당한 보상 방법이다. 그리고 앞으로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A씨의 사례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법정 공방으로 가더라도 보상 수준을 재판부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으로서는 뭐 막대한 소송 비용도 감당해야 되는 문제일 테니까요. 앞으로 정부가 이 공공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런 선량한 피해자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텐데 정말 이런 건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까? 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조금 더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 예. 공공이 주도를 해서 정비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은 이번 정부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사실상 지금까지 시도되지 못했던 개발 정책입니다. 새로운 정책이 보통 시장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차가 소요가 되는데요. 이처럼 처음 시도되는 정책에서 과도하게 보상 시점을 앞당기다 보니 A씨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번 정부가 보상 기준을 앞당긴 것이 투기 세력의 진입을 막겠다는 좋은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수억 원의 피해 금액을 떠안게 된 피해자의 사례도 분명히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개인이 정부나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전을 이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투기 세력을 차단한다는 소기의 목적도 중요하겠지만 선량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부동산부 전효성 기자였습니다.